자, 혼합물의 분리 1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요 사실은요 유전학적으로도 이렇게 인종이 섞이는 게 좀 더 유리합니까? 안 섞이는 게 유리합니까, 얘들아? 섞이는 게 사실은 더 유리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왜 더 친척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확보해가지고 이 안에는 결혼할 수 없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유전병이 급격하게 무엇합니까, 얘들아? 줄어든 그 민족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것들이든지 섞으면 좀 더 다양한 특성들이 나타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우리는 누구를 할 거냐면 물질을 무엇합니까, 얘들아? 물질의 누구요, 얘들아? 부분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물질의 누구로 들어갈 거야, 얘들아? 부분. 순물질과 혼합물로 구별을 할 건데요. 자, 첫 번째 우리 물질은 크게 무슨 물질과 무슨 물질로 나눌 거냐면 얘들아 순물질. 니네가 듣기에도 무엇이에요, 얘들아? 왠지 한 가지 특성만 나타날 것 같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혼, 함, 물로 나눠집니다. 자, 혼합물 무엇돼 있어요, 얘들아? 혼합돼 있어요. 그래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다양한 특성을 볼 수 있는 게 무슨 물이야, 얘들아? 혼합물이야. 그런데 순물질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없기는 해. 그치? 신우야, 니요 짝꿍 좀 관리 좀 해주라. 자, 여기 지금 뭐하냐, 쟤? 자, 순물질 누구로 나눠지냐면 이거 잘 봐. 교과서에 없어. 무슨 물질? 혼, 원소 물질이 있습니다. 자, 무슨 물질이 있어? 혼, 원소 물질.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화, 합, 물이라는 게 있어요. 앞으로도 화물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올 건데 굳이 중학교 2학년에서 이걸 없앤 이유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자, 이제 누구와 누구로 나눠져? 순물질과 칠판 안 봐? 누구와 누구야? 누구와 호돈소 물질과 누구라고 해야 되나? 화합물. 호돈소 물질과 누구? 화합물. 그런데 누구는요? 혼합물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화합과 혼합이 뭐한 거예요, 얘들아? 다른 거예요. 그래서 화합물로 보면 혼합물로 보면 무슨 혼합물과 균일 혼합물과 누구로 나눠줍니까? 불균일 누구로 나눠져요? 혼합물로 나눠져요. 자, 이걸 이렇게 해서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물질인지 보는 게 훨씬 더 무엇합니까? 수월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화학식을 뭐 했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자, 호돈소 물질에 누가 있냐? 한 가지 원소로만 되어 있으면 몇 원소 물질이야? 호돈소 물질이야. 그래서 이거는 원소 이름인데 같으면 다 무슨 물질이야, 얘들아? 호돈소 물질이야. 우리 지금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기체 중 누가 있어, 얘들아? 질소. 그치? 우리가 화학식에서 외울 때 뭐라고 외웠어? N2. 맞지? 이거 누굽니까? 호돈소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있는 누구요? 산소. 누가 있어요? O2. 이거 누굽니까, 얘들아? 호돈소 물질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전자제품의 대부분의 전선 안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얘들아? 구리선이 들어가 있어요. 그치? 구리라는 한 가지 물질로 되어 있거든요. 구리 뭐라고 써요, 얘들아? Cu. 그치? 네, 호돈소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건축물 지을 때 철 뭐라고 얘기해요? Fe. 그치? 호돈소 물질이에요. 한 가지 원소로만 되어 있는 물질은 호돈소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쟤네들은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말 그대로 한 가지 성질만 드러냅니다. 자, 그런데 화합물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넌지 알겠지? 자,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화합물이라고 얘기하는 거 맞아, 틀려? 맞지?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자, 우리가 늘 먹는 누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화학식으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H2. 그러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돼 있어요. 근데 특유의 누구의 성질만 가져? 물의 성질만 갖는 거 맞아, 틀려? 특유의 물의 성질만 가져.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숨 쉴 때는 누구들이 마시지? 산소. 내뱉을 때 누구 내뱉어야 돼? 그렇지. 이산화탄소 내뱉어야 되지. 이산화탄소 누구라고 써, 얘들아? CO2. 이산화탄소라고 얘기하죠.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했어. 근데 성질은 몇 가지 성질이야? 한 가지 성질을 나타내. 자, 이산화탄소의 성질이 뭐가 있을까요? 잘 모르죠. 안 좋은 거. 불을 끄게 한다. 맞아요. 불을 끄게 한다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누구의 주성분이야? 소화기의 주성분이야. 그래서 이미 우리가 숨쉰 이후에 뱉어내는 가스 맞아요, 틀려요? 이미 숨쉰 이후에 뱉어내는 가스야. 맞지? 그렇기 때문에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얘는 탈 수 있는 성격이 전혀 없어요. 타는 걸 도와주지도 못하고요. 되려 누군가가 타는 걸 끄는 그 한 가지의 성질을 갖는 게 누굽니까? 이산화탄소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누굴 좀 알아두셔야 되냐면, 자, 아세트산 우리 외웠어요? 안 외웠었어요? 아세트산 외웠었죠? 누구요? CH3COOH라고 외웠었어요. 여러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성질은 매우 셔요. 굉장히 시단 성질을 가져. 얘가 누구라고? 아세트산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외웠던 알코올의 한 종류 누구 있어 얘들아? 에탄올. 화학식으로 어떻게 됐었어? C2H5OH 이렇게 있었죠. 요거 누구예요 얘들아? 에탄올. 요것도 누굽니까 얘들아? 화합물이야. 됐을까요?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애들 중에서 좀 그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애들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구별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자, 염화나트륨. 염화나트륨이 어떻게 써요? 염화나트륨. 그렇지. Na 누가 됩니까? Cl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누구라고? NaCl.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모였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 중 얘네들은 다 누구에 해당합니까 얘들아? 화합물에 들어가지만 성질이 몇 가지? 한 가지. 알코올. 얘 알코올. 그 다음에 얘는 소금. 짜다. 얘는 뭐하다? 시다. 그쵸? 그런데 여기 호돈소 물질에 이런 애들은 한 종류의 원소로만 되어 있지만 얘네들의 과학적 특성이 살짝 동일합니다. 둘 다 몇 가지 성질만 나타내요 얘들아? 네, 그렇지. 몇 가지 성질? 한 가지 누구요 얘들아? 성질만. 한 가지 누구만? 물질의 특성이 몇 가지다? 물질의 특성이 몇 가지다? 한 가지만 나타난다 라는 뜻이야. 물질의 성질이 한 가지만 있다라면. 됐을까요? 여기 하나 더 알려줄 텐데요. 아마 우리 책에 다이아몬드가 나왔을 거예요. 누구라고?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와 숯이 한 끗 차이기는 해요. 둘 다 완전히 누구로만 되어 있냐면 탄소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필통 안에 다 샤프심이 있어 없어? 있지? 이게 탄소로만 되어 있어. 자, 선생님 그러면 똑같이 탄소로 되어 있으면 연필심을 잘 가공하면 다이아몬드가 되나요? 네, 잘 가공하면 다이아몬드 됩니다. 근데 예전에 남학교 남학생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 연필심을 잘 가공해서 다이아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 나중에 결혼할 때 저도 네, 그게 더 비싸요. 천연 다이아몬드가 더 쌉니다. 그래서 천연 다이아몬드 1kg에 1,000만 원이잖아요. 그거 우리 흑연을 가공해서 다이아로 만들면 2,000만 원이 넘게 들어가요. 그랬더니 애들이 다시 실망하는 이런 모드로 갔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한 가지 성질만 가지고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한 가지 성질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 몇 가지다 얘들아? 한 가지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순물질은 분류를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용어를 없애면서 이게 하나로 다 묶여 들어갔죠. 자, 우리 정리하자면 얘네들은 그래서 누구요? 녹는 점, 무슨 점? 끓는 점, 그 다음에 어는 점, 밀도, 그 다음에 누구? 용해도 등이 용해도가 몇 가지가 나타나요? 한 가지가 나타난 거 맞아요? 틀려요? 한 가지가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애들이 있냐? 자, 얘네들은 말 그대로 골고루 섞인 거야. 자, 골고루 섞인 거야? 골고루 섞이지 않는 거야? 골고루 섞이지 않는 거야. 여기에 대표 알아두세요. 누가 있습니까? 공기예요.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를 산소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숨쉬고 있는 누구는요? 공기는 78%에 누가 있습니까? 질소. 그치? 그 다음에 21%에 누가 있어? 산소로 되어 있어. 그리고 그 외에 아르곤,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이산화탄소,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수증기, 이런 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증기가 가장 적은 양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골고루 섞여 있지. 그래서 이쪽에서 선생님 여기요 질소가 가득 모여 있는지 숨이 안 쉬어져요. 저쪽 가다 여긴 산소가 많네. 이런 경우는 없죠. 어디 가나 공기는 비슷하게 섞여 있어 안 섞여 있어? 섞여 있어. 무슨 혼합물이야? 균일 혼합물이야. 그 다음에 내가 염화나트륨을 물에 집어넣은 게 무슨 물이야? 소금물이야. 소금물 같은 경우 소금을 물에다 넣어두잖아요. 조금 기다리면 전체적으로 농도가 같아져 안 같아져? 같아지게 됩니다. 됐을까요? 그 다음에 에탄올을 물에다 넣어봐. 그럼 뭐가 돼? 에탄올을 물에 넣은 게 바로 뭐야? 니네 그 먹은 거. 술 그래 니네 먹은 거 그 술. 그게 소주야. 그치? 자, 어땠어? 먹어봤더니 첫 잔부터 끝 잔까지 맛이 써요. 다행이에요. 고등부에서 수업하는데 첫 잔부터 끝 잔까지 어때? 맛있었어. 그런 애가 있었어요. 충격적이에요. 첫 잔부터 끝 잔까지 맛이 뭐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소주를 첫 잔은 굉장히 썼는데 끝 잔은 싱겁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에탄올을 물에다가 섞어놨어. 과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탄올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용액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해요 얘들아? 에탄올 수용액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쟤네들도 균일온암물이에요. 자, 아세트산을 물에 넣어 놓습니다. 아세트산 물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얘들아? 아세트산 물어 넣으면 식초예요. 엄마가 식초 사용할 때 아유 지난달에 식초 앞에 한 컵 갖다 썼더니 마지막 남은 건 너무 싱겁네 이러지 않죠. 식초를 쓸 때마다 계속 농도가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무슨 혼합물이야? 균일혼합물이야. 네, 설탕물 이런 거 다 균일혼합물이에요. 자, 불균일 혼합물이 얼마 안 됩니다. 불균일 혼합물이 자 선생님이 많이 먹는 누구요 얘들아? 과일 주스. 선생님이 좀 많이 먹는 우유 이런 것들이 불균일 혼합물. 자, 그 다음에 또 불균일 혼합물에 여러분들이 많이 먹는 흑탕물. 여러분들 이런 거 먹잖아요. 그쵸?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먹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많이 먹는 암석 이런 것들 이런 거 이제 불균일 혼합물이에요. 골고루 섞여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이런 거 안 먹고 고급진 거 먹습니다. 선생님은 알겠죠? 여기서 또 예의 바르고 또 선생님과 약속 잘 지키는 사람들은 또 이런 거 이제 사 먹으러 가야죠. 알겠죠? 자, 그래서 무엇 합니까 얘들아? 자, 말 안 듣는 새끼는 가가지고 이거 같이 먹는 거야. 알겠죠? 나 이거 먹을 때 여기서 이거 먹어야 돼.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불균일 혼합물이야. 자, 규칙적인 걸 알기도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불규칙적인 거를 잘 하지 않아. 그래 얘는 안 할 거야. 분류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서 우리 혼합물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이상의 두 가지 누구의 이상의 누가 섞인 거야? 순물질이 무엇합니까? 혼합된 거 맞아요, 틀려요? 순물질이 혼합이 됐습니다. 됐을까요? 자, 얘네들은 말 그대로 무엇합니까? 한 종류의 물질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쟤네들은 고유의 성질들을 가져 안 가져? 가져. 물이 100도에서 끓는다는 거 누구야? 고유한 특성이야. 에탄올이 78도에서 끓는다라는 거 고유한 특성이 아니야? 고유한 특성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고유의 성질을 갖는다 안 갖는다? 고유의 성질을 무엇한다? 갖는다. 근데 이 고유의 성질이 몇 가지? 얘들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몇 가지? 한 가지야. 녹는 점 하나, 끓는 점 하나라는 거야. 됐을까요? 자, 그런데요. 얘네들은 섞여 있어요. 근데 소금물을 먹어보면 물의 특유의 액체의 성질과 소금의 짜다는 특성을 다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어. 흙탕물도 마찬가지야. 흙의 성질과 물의 성질을 다 가져? 안 가져? 다 가져.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 무엇하게 됩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요. 고유의 누구를요? 고유의 성질을 무엇하면서 유지하면서 무엇합니까? 혼합만 되어 있는 거야. 섞여만 되어 있는 거야. 됐을까요? 그래서 얘네들의 물질의 특성을 알아보면 에탄올 수용액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에탄올도 있고 누구도 있는 거야? 물도 있는 거야. 얘를 끓이잖아. 그러면 에탄올은 몇 도에서 끓어? 78도. 물은 몇 도에서 끓어? 100도에서 끓지? 그러니까 78도 되면 누가 나오는 거야? 에탄올이 나와. 더 끓여서 100도가 되면 누가 나와? 물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수용액을 끓이면 끓는 점이 몇 개가 나와? 2개가 나오는 거 맞아요? 틀려요? 끓는 점이 2개가 나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소금물을 끓이잖아요. 소금물을 끓이면 사실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얘네들을 가지고 실험하면 고유의 성질을 유지하면서 혼합만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특성이 있냐면 사람이 3명이 있는데 3명이 다 고집이 세. 근데 길이 3갈래가 있어. 각자 원하는 길이 다른 거야. 그럼 이거 흩어져야 돼? 안 흩어져야 돼? 흩어져야 돼. 한 길을 선택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네들도 마찬가지야. 각자의 성질을 너무 유지하려는 특성이 강하다 보니까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게 나타나 안 나타나? 물질의 특성이 각기 무엇하게 나타난다 얘들아?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지 않아? 일정하지 않아. 2가지 이상이 나타나거나 아예 일정하지 않거나 이런 특성들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요,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로 쓸 수 있어 없어 얘들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우리 오늘 배울 단어는 누구요 얘들아? 요 부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누구랑 비교해서? 순물질과 계속 무엇해가면서 비교해가면서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불균형 혼합물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이 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물질은 이렇게 분류를 해주셔야 돼요? 안 해주셔야 돼요 얘들아? 해주셔야 되죠. 됐나요? 양 PD 핸드폰 켜져 있나요? 네, 좀 사진 좀 찍어줄래요? 네.
사진을 잠깐 찍어줘. 얘도 양피지, 쟤도 양피지. 배제 양피디 똑바로 앉아야되잖아. 너 너무 섹시하게 앉은 거 아니야? 너무 반응적이잖아. 어?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혼합물에 분리해서 먼저 자, 순물질과 무슨 물질을 분리해 봤어, 얘들아? 혼합물을 분리해 본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맞죠? 자, 그러면 요걸 머릿속에 넣어둔 상태에서 우리가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 물질의 분류로 들어갈 거야. 자, 누구의 분류로 들어갈 거야? 물질의 분류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순물질과 혼합물의 분류로 들어가는데요. 어떻게 분류하냐? 자, 누구요? 순물질과 무슨 물의 분류? 혼합물의 분류로 들어갑니다. 자, 순물질과 혼합물의 분류로 들어가 보면 누구를 볼 수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밀도, 그러니까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구별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분류할 때 누구의 특성을 이용해서 분류를 해요, 얘들아? 물질의 누구? 특성을 이용해서 분류를 해요. 우리가 배웠던 물질의 특성, 지난주에 뭐 배웠었어요, 얘들아? 밀도, 용해도, 녹는 점, 끓는 점, 어는 점, 이 5가지를 이용해서 물질의 특성을 분류하는 거야.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특성을 분류할 때 자, 요런 게 있어요. 먼저 무슨 차를 이용해서? 밀도차를 무엇합니까? 이용해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순수한 물이 무거울까요? 소금물이 무거울까요? 그렇죠. 소금이 안에 용매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소금물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밀도가 어떻게 돼요? 소금물이 더 무엇하다? 크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순물질이 물인지 얘가 무슨 물인지 소금물인지 둘 다 투명하지 않아? 투명해. 여기다가 우리가 누구를 집어넣으면 계란을 집어넣으면 자, 민서 무슨 생각해? 자, 여기다 누구를 집어넣으면 계란을 집어넣으면 순수한 누구야? 얘가 물이야. 얘는 무슨 물이야? 소금물이야. 그러면 계란을 집어넣으면 이 물은 소금물보다 뭐하다 보니까 가볍다 보니까 계란이 들어가면 계란이 다소 무겁게 느껴져서 계란이 바닥에 가라앉아요. 그런데 소금물은 물보다 밀도가 커요, 안 커요? 커요. 그러다 보니까 계란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느껴져? 가볍게 느껴져. 이렇게 떠올라. 심지어 소금물의 농도를 더 조절하면 계란이 더 뜰 수 있어, 없어, 얘들아? 있어. 여러분들 사해라는 바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가면 정말로 죽을 수 있어요. 그 사해는 입장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의 한계가 있어, 없어? 있어. 왜냐하면 바다 안에 들어가 있다가 우리 피부가 삼투막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얘들아? 바다의 농도가 너무 높아. 그래서 내 몸에 있는 수분이 바다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사람 체내 농도가 맞지 않아서 결국은 이것도 심장마비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서 심장마비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자, 그런데 그런 물 안에 들어가잖아요. 무엇합니까, 얘들아? 상대적으로 잘 떠요, 안 떠요, 얘들아? 잘 뜹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래프팅을 하러 북한강을 간 적이 있었어. 근데 그 전에 이제 동네 수영장에서 이렇게 빠지기는 쉽지 않고요. 그치? 바다를 가면 상대적으로 잘 떠, 안 떠, 얘들아? 굉장히 잘 뜨지. 구명조끼를 안 입어도 너무 잘 뜨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못 하다가 북한강에 래프팅을 하러 갔는데 생각보다 잠기는 수위가 높아, 안 높아? 높은 거야. 그래서 그때 선생님도 수영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한 번도 물에 빠지진 않았는데 그때 굉장히 계곡에서 놀다가 당황한 적이 있었지. 그래서 계곡에서 잘못해서 왜 물에 빠지는 경우 수영 잘해도 이게 수영을 되게 잘해도 빠질 수 있겠구나. 바닷물이랑 또 다르구나 라는 생각들을 했었어. 야, 쟤 좀 깨워라, 야. 자, 그래서 우리 무엇합니까? 저 어떻게 하면 좋아? 저 CCTV에 다 찍혔어. 너 빨리 팔 빼! 왜 이렇게 턱받침하고 있어? 자, 그래서 밀도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무엇합니까? 순물질이다, 무슨 물질이다, 혼합물이다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누구를 분류할 수 있냐면 자, 녹는 점과 무슨 점, 얘들아? 끓는 점. 요런 것들을 이용해서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누구와 누구를 갈 거냐면 끓는 점, 그 다음에 무슨 점, 어는 점, 그 다음에 무슨 점, 녹는 점. 요렇게 구별하는 걸로 지금 분류를 할 거야. 자, 이 중에서 선생님이 지금 먼저 뭘 할 거냐면 녹는다 라는 건 누굴 가지고 한다라는 거야? 고체 물질을 가지고 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끓고 얼른다 라는 건 누구예요, 얘들아? 액체를 가지고 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무엇 할 거냐면 고체 플러스 누구요? 액체 혼합물. 고체 플러스 액체 혼합물에 누구와 누구를 볼 거야?
자, 누구와 누구를 볼 거야? 끓는 점과 무슨 점을 볼 거야? 어는 점을 한번 알아볼 거야. 됐을까요? 자, 고체 플러스 액체의 대표적인 예제가 누가 있냐? 고체 플러스 액체의 대표적인 예제가 누구와 누가 있어요? 소금과 누가 있습니까? 물이 있어요. 누구와 누가 있어요? 소금과 물을 섞은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요렇게 섞은 대표적인 혼합물이 무슨 물 얘들아? 소금물. 그치? 요거 내 순수한 물질이 누구야 얘들아? 물을 가지고 비교해 보겠다라는 거야. 아까 너네 에탄올의 끓는 점이 몇 도라 그랬어? 78도라 그랬지. 물이 몇 도라 그랬어? 100도라 그랬지. 근데 여기서 소금물의 끓는 점이 뭐야? 몰라. 소금물의 끓는 점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누구의 끓는 점을 알고 있어? 물의 끓는 점을 알고 있어. 그치? 자, 그러면 X축이 가열 누구야 얘들아? 시간. 그 다음에 Y축이 누구야? 온도야. Y축이 온도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방금 말한 것처럼 몇 도에서 얘들아? 100도에서 누가 끓어요? 물이 끓어요. 그래서 물을 끓였더니 100도에서 무엇합니까? 100도까지 올라가다가 100도가 됐더니 순수한 물이 끓어요? 안 끓어요? 끓어요. 그치?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가 있냐면 소금물을 끓여.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어떤 일이 벌어져? 내가 막 가열해서 액체가 기체로 바뀌어서 날아가려고 하는데 무슨 입자가? 소금 입자가 얘가 날아가는 걸 뭐예요? 얘가 방해해요. 요걸 뭐예요? 방해. 알겠지? 그래서 얘가 기화돼서 날아가 못 날아가? 못 날아가. 몇 도에서? 100도에서. 압력만 얘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소금도 방해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무슨 물이 얘들아? 소금물은 무엇합니까 얘들아? 가열하잖아요. 10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가열해서 가열하면 할수록 물 분자가 날아가서 농도가 높아지니까 소금의 방해가 커져 작아져? 커지죠. 그래서 끓는 점이 계속해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올라갑니다. 끓는 점이 계속해서 무엇해요? 올라가. 됐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누굴 봅니까 얘들아? 끓는 점과 끓는 점의 차이를 봤어.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야? 라면 물 끓일 때 누굴 먼저 넣는 거야? 스프 먼저 넣는 거야.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누구요 얘들아? 라면 물 무엇 할 때 얘들아? 끓일 때 누구? 스프를 먼저 넣으면 끓는 점이 더 높아져. 10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면을 익힘으로써 면의 탄력이 더 좋아진대 나빠진대 얘들아? 좋아진대. 근데 선생님도 이 방법을 이용해서 라면을 두 부류로 나눠서 끓여봤거든요. 그런데 요렇게 끓였을 때 더 맛있다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면발에 대한 촉감은 다 서로 다른 거지. 나는 이게 더 맞아. 높은 온도에서 끓였을 때 선생님은 면이 내 입맛에 더 맞는 그런 것들이라고 느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는 점을 한번 볼게. Y축이 누구야 얘들아? 온도야. 자, 우리 물이 몇 도에서 얼어? 0도에서 얼어. 물이 0도에서 얼 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낮아지다가 0도가 되면 무엇해요? 일정해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그래서 요 부분에서 누가요? 물이 얼어요. 그치? 딴짓하지 마. 자,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선생님이 물이 누구로 바뀔 때? 얼음으로 바뀔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 자, 물 분자가 몇 개야 얘들아? 6개야. 됐나요? 그치? 얘가 무엇 할 때? 얼 때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이 일정하게 이렇게 배열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요렇게 일정하게 배열이 되면서 얼음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일정하게 배열되려고 할 때 이 사이에 누가 끼어들어? 소금 입자가 끼어들어 안 끼어들어? 끼어들어. 그럼 얼어 못 얼어? 못 얼는 거야. 그래서 겨울에 강물은 얼어도 무슨 물은 안 얼어? 바닷물은 얼어 안 얼어? 안 얼죠. 그치? 그래서 무엇 하게 됩니까 얘들아? 온도가 뭐해지다가 낮아지다가 무엇 하게 돼요? 소금물의 어는 점은 낮아져 안 낮아져? 낮아져. 됐을까요? 소금물의 어는 점은 낮아져 안 낮아져? 낮아지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얼면 얼수록 더 아래로 온도가 내려간다. 그래서 혼합물은 더 높은 온도에서 끓고 더 낮은 온도에서 얼 때 무엇합니까? 어는 동안, 끓는 동안 계속해서 그 수평 구간이 일정하지 않고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죠.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누구로 갑니까 얘들아? 자, 누구요? 고체, 누구요? 고체, 혼합물에 누구를 갈 거야? 녹는 점을 볼 거야. 고체 혼합물에 무슨 점을 볼 거야? 녹는 점을 한번 볼 거야. 자, 고체 혼합물의 대표적인 예제가 누가 있냐면요. 자, 사실 낮은 온도에서 녹을 수 있는 물질을 찾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물질을 우리가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나프탈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얘들아? 누구요? 지난주에 배웠던 다이, 클로로 누가 있어요? 벤젠이라는 고체 물질이 있습니다. 얘가 83도에서 녹고요. 얘가 한 58도에서 녹을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얘네들의 녹는 점, 얘네 둘을 섞어. 나프탈렌도 파라다이클로로벤젠도 무엇해요? 둘 다 흰색 꽃이에요. 섞여 있으면 누가 누군지 구별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자, 지우야.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나프탈렌의 녹는 점이 약 몇 도라고 얘들아? 83도. 그 다음에 파라다이클로로벤젠 58도 이렇게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파라다이클로로벤젠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가열하는 동안 몇 도가 되면 자신의 녹는 점이 되면 파라다이클로로벤젠에 녹는 점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자, 나프탈렌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네, 가열하다가 83도 되면 누구요? 나프탈렌의 녹는 점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녹는 점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얘네 둘을 무엇했어? 혼합했어. 둘이 섞여 있어. 둘이 섞여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얘네 둘이 섞여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40도가 조금 넘어가잖아요. 그때부터 녹는 점이 나타나다가 금방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얘들아? 나프탈렌과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의 무슨 물, 얘들아? 혼합물. 그쵸? 요거를 섞으면 녹는 점이 각각의 녹는 점보다 뭐해지다가 얘들아? 낮아지다가 일정하게 오랫동안 유지되지 못하고 올라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이러한 녹는 점을 활용하는 게 있죠. 고체 혼합물의 누구요, 얘들아? 무슨 혼합물? 고체 누구요? 고체 혼합물은 각각의 녹는 점보다 무슨 점이 얘들아? 녹는 점이 뭐해진다? 높아진다, 낮아진다? 낮아진다라는 거야. 자, 이 낮아지는 걸 활용하는 게 어디에 있느냐? 대표적인 예제가 잘 알아두세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땜납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얘들아? 땜납. 땜납이 뭔지 알지? 금속 두 개 붙일 때, 그치? 쓰는 도구야. 누구와 누가 섞여 있냐? 납과 누가 섞여 있어요? 주석이 섞여 있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 누가 있어? 퓨즈가 있어. 지우야, 뒤에 가서 서 있어. 납과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주석을 무엇하면? 섞으면 역시나 녹는 점이 낮아져서 우리가 전자제품이 과열이 됐을 때 플라스틱 테두리에 불이 붙기 전에 퓨즈가 녹아서 전류를 무엇합니까, 얘들아? 차단하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액체고체 혼합물에서 요거 누구요, 얘들아? 어는 점이 무엇하는 거? 계속 낮아지는 거 있죠? 요거 우리 아까 안 했었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누굴 볼 수가 있냐면 대표적인 예제로 우리 겨울에 아무리 추워도요. 자동차의 워셔액이 얼어요, 안 얼어요, 얘들아? 워셔액이 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사실 이제 밖에다 주차해놨다가 지난 겨울에 눈이 완전 쌓여가지고 이제 차에 눈이 막 수업하고 나왔더니 이만큼씩 쌓여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창문 테두리에 붙은 건 얼어서 굳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무엇 할 때까지 얘들아 차가 따뜻해질 때까지 한 20분 정도 시동을 켜놓고 있다가 눈이 떨어져 나가니까는 무엇 해요, 얘들아? 이제 눈이 살짝 떨어져 나가고 남은 거 녹이려고 뭘 뿌려, 얘들아? 워셔액 뿌린 다음에 이제 와이퍼를 움직였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추워도 워셔액이 얼어 안 얼어, 얘들아? 얼지 않아. 그치? 그래서 자동차 무슨 액이, 얘들아? 워셔액 있지. 이게 물과 누구를 섞어놨어, 얘들아? 에탄올을 섞어놓은 거 맞아요, 들려요, 얘들아? 저 두 개를 섞어놨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어는 점이 모여져서 얘들아 낮아져서 얼어요, 얼지 않아요, 얘들아? 얼지 않는다라는 거야. 맞죠? 그 다음에 얼지 못하게 하려고 눈이 왔을 때 우리가 누굴 뿌립니까, 얘들아? 염화 누구를 뿌려요? 칼슘을 뿌리는 거 맞아요, 틀려요? 염화칼슘을 뿌리죠. 됐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네들의 누구예요, 얘들아? 물질을 구별했고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변할 때 저런 것들을 어디에 활용하느냐를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있죠. 잠시 쉬고 할게요. 조용히 하시고요. 자, 밀도차 이용한 분리로 들어갑니다. 이제 밀도차 이용한 분리. 여러분들 지금 가로 채우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수업이 진행되고 빠른 시간 내에 풀어주면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나서 손가락이 아플 일이 좀 줄어들어요. 자,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로 들어갈 때, 자, 첫 번째 우리가 누구를 분리를 할 거냐면 무슨 혼합물에 분리로 들어갑니까, 얘들아? 액체 누구요? 혼합물에 누구로 들어갑니까? 분리로 들어갑니다. 무슨 혼합물에 분리로 들어가요? 액체 혼합물. 자, 밀도차의 내용이 뭐 대단히 저기 하진 않지만 여기서 지금 액체 혼합물의 분리는 거의 꼭 시험지에 나오는 그 유형 중에 하나예요. 자, 첫 번째 어떤 도구라는 게 있냐면 첫 번째 분별 깔때기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얘들아? 분별 뭐라고요? 깔때기. 무슨 뜻이야?
그냥 외우지 말고 분리하고 구별해서 얘네들을 무엇하는 얘들아? 세퍼레이트하는 깔때기란 얘기야. 그러면 우리 분별 깔때기 자 얘는 언제 쓰냐? 자 누구의 양이 자 액체 누구요? 양이 무엇할 때 많을 때 쓰는 게 누구예요? 분별 깔때기예요. 새로운 실험 도구가 많이 나오죠. 그만큼 실험 자체에 대한 실험 과정, 그 다음에 실험의 원리, 실험 도구에 대한 것도 많이 나오는 단원 중에 하나예요. 도현이 여기 봐야 돼. 자 그러면 분별 깔때기가 어떻게 생겼냐? 요렇게 해서 생겼어요. 요렇게 해서 생겼어요. 자 이때 알아둬야 될 거 여기 누가 있어요 얘들아? 콕이 달려 있습니다. 됐을까요? 자 이때 이 분별 깔때기에 내가 누구를 집어넣어? 액체. 뭐예요? 섞이지 않는 액체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분별 깔때기를 쓰는 조건도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다가 어떤 액체를 집어넣을 거냐? 물과 식용유가 섞여 있는 액체를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누가 깔려요 얘들아? 아래쪽으로 무거운 누구요? 물이 깔리고요. 그치? 위쪽에 가벼운 누가요 얘들아? 식용유가 떠오르는 거 보여요? 뭐야? 자 누가 떠올라요? 식용유가 떠오르게 됩니다. 됐을까요? 그치? 자 그러면 자 우리 분별 깔때기로 누구를 분리하는 거? 액체를 분리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분리하냐면 이 분별 깔때기를 이용하는 액체는 반드시 섞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분별 깔때기에 누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조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두 혼합물은 두 액체는 무엇하지 않는다? 두 액체는 섞인다 섞이지 않는다 얘들아? 섞이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무슨 차에 의해? 밀도차에 의해. 누구에 의해? 밀도차에 의해 몇 층으로 분리된다? 두 층으로 무엇 돼야 된다? 분리가 되어야만 하는 그러한 액체가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별 깔때기를 사용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하셔야 돼요? 쟤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 무거운 거를 먼저 꺼내야 될까요? 가벼운 걸 먼저 꺼내야 될까요? 무거운 거. 야, 너 진짜 한 번만 더 걸리면 뒤지겠나? 진짜. 네. 무슨 팔 자랑하고 있어. 내가 너보다 근육 더 많겠어. 자, 여기서요. 우리 이 두 개 중 자, 누굴 먼저 분리하느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물과 식용유를 담아놨다고 생각해봐. 위에 식용유가 떠 있어서 내가 식용유를 빼고 싶어서 얘를 이렇게 따놨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기울였을 때 이미 무거운 게 어느 쪽으로 와요? 그렇죠. 아래로. 가벼운 게 어디로 가죠? 위로 가죠. 그래서 얘를 기울여서 액체를 기울이는 순간 위쪽에 식용유가 가고 아래쪽에 누가 와요? 물이 와요. 쑥 쏟아붓잖아요. 다시 식용유는 뒤로 밀려가고요. 누가요?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저런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누구를 먼저 빼내야 돼? 무거운 애를 먼저 빼내야 돼요. 자, 얘를 빼낼 때 어떻게 하냐? 자, 요렇게 합니다. 정말 두 물질이 섞이는지 안 섞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요렇게 넣은 상태에서 무엇합니까? 요 분별 깔때기를 한번 훅 돌려서 가만 멈추면 혼합되다가 다시 두 층으로 확실하게 분리됐다. 그러면 이 깔때기를 써도 돼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누굴 따요 얘들아? 네, 먼저 뚜껑을 따요. 됐을까요? 자, 두 번째 콕을 열어서 누구를요? 네, 물을 먼저 꺼내요 안 꺼내요? 물을 먼저 꺼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어느 쪽으로 얘들아? 위쪽으로 누구요 얘들아? 식용유를 뽑아내는 거예요. 밑에 물이 묻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식용유를 밑으로 꺼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물이 섞일 수 있어 없어 얘들아? 물이 조금씩 몇 방울씩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식용유를 위로 뽑아내는 이렇게 해서 분별 깔때기를 쓰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나오니까 간장과 참기름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분명 여러분들은 참기름이 간장보다 가볍다는 걸 알아 몰라 얘들아? 알지. 이렇게 쉬운 물질들은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고요 얘들아? 너무 잘 맞출 수 있고요.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가 자 밀도가 다른 액체들 섞이지 않는 애들을 써줄 테니까 얘네들을 좀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않은 물질이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에테르라는 물질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에테르. 그치?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얘들아? 석유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사실 석유도 무거운 애들이에요? 가벼운 애들이에요? 가벼운 애들이에요. 석유도 꽤나 가벼워서 우리 왜 석유를 어떻게 사올 때? 이런 성이에요? 아니 석류 말고요. 석유요. 자, 석류 말고요. 그건 선생님이 지금 먹고 싶은 거고요. 자, 석유를 어떻게 사요 얘들아? 배에 싣고 오잖아. 유조선에 싣고 오잖아. 싣고 오다가 가끔 뭐 될 때 있어 얘들아? 배가 망가질 때가 있어. 배가 그래서 막 바다 위에 막 기름이 유출될 때가 있죠. 근데 그 기름이 가라앉아야 떠요. 다 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보면 그 위에 지나가던 새들이 홈빵 막 원유를 뒤집어 쓰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흡착포를 가지고 가서 이를 빼내는데요. 자, 석유도 좀 가벼운 애인데요. 에테르가 더 가벼워요. 그래서 에테르보다 누가요, 얘들아? 석유가 더 가벼워, 안 가벼워? 가벼워. 그치? 자, 그 다음에 물이에요. 물이 더 무거워요. 됐나요? 아, 석유가 가볍단다. 에테르가 제일 가볍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얘들아? 석유. 그러니까 석유도 가벼운데 얘보다 더 가벼운 에테르라는 액체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에테르보다 석유가 무거워요. 석유보다 누가 무거워요? 물이 무거워요. 그치? 그 다음에 사염화탄소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누구요, 얘들아? 사염화탄소. 하지만 여러분들 원소 화학식 배웠기 때문에요. 이거 사실 쓸 수 있어요. 사염화탄소. 염화 이온이 몇 개다? 4개다. 염소가 4개가 붙어 있는 누구요? 탄소. 그래서 뭐라고? 그렇지. CL 누가 되는 거야? 오, 그래. 이렇게 하네. 무엇이에요, 얘들아? 얘가 사염화탄소야. 그 다음에 누구예요, 얘들아? 수은이 누구예요, 얘들아? 금속, Hg, 그치? 수은인데요. 금속인데 누구로 존재해요, 얘들아? 액체로 존재합니다. 근데 수은은 최근 시험 문제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워주냐면 애석하게도 물을 사수하지 못했어. 이렇게 외워주세요. 뭐라고, 얘들아? 애석하게도 물을 사수하지 못했어. 뭐라고, 얘들아? 애석하게도 물을 사수하지 못했어. 그래서 에테르, 석유, 물, 사염화탄소 누구야? 수은으로 가요. 자, 여기서 시험 문제 에테르와 물을 섞었다. 누가 아래층이고 누가 위층인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에테르가 더 가볍고 물이 더 무거워요. 물이 아래층, 에테르가 몇 층? 얘들아 위층으로 간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무엇 할 때가 있냐면 액체 양이 뭐 할 때가 있어? 적을 때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분리할 거냐? 네, 누구로 빼내면 돼요, 얘들아? 스포이트로 빼내면 됩니다. 스포이트로 뽕 빼내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누구의 양이, 얘들아? 액체의 누구? 양이 무엇 할 때? 적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선생님네 집에 한 스포이트가 한 200개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200개 있었는데 선생님도 사실 화장품을 쓸 때 자꾸 이걸 뒤집어서 액체를 꺼냈다가 이렇게 해서 바르고 하려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자꾸 흔들면 물리적으로 흔들면서 화장품 성분이 왠지 상할 것 같고 좀 안 좋아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 스포이트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화장품을 쓰려고 사실 누가 줬길래 가지고 온 거야. 그런데 선생님 딸이 화장실에서 세면대에 물을 받아서 혼자 막 이러고 놀다가 세면대 물을 스포이트 2개로 쫑 뽑아 올려서 그 드라이기 꽂는 코드 있죠. 거기다가 아 하고 집어넣은 거야. 오! 선생님 엄마가 전화가 왔어. 유정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 집만 전기가 나갔다는 거야. 우리 집만? 누가 와서 우리 집을 침입하려고 두꺼비 지금 끄고 간 거 아니야? 유정아, 그것도 너무 신기한데 화장실을 중심으로 그쪽 라인만 불이 나갔다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우리 엄마가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그 세면대에 물이 받아 있고 스포이트 2개가 이렇게 놓여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게 뚜껑이 열려 있는 거야. 거기다가 이렇게 딱 꽂아줘. 야, 그거 감전돼서 죽으면 큰일 나는 거지. 근데 절대 그 전기 코드에다 못 꽂지 말라고 그렇게 교육했는데도 불구하고 7살 때. 세상에 7살이면 꽤 나이 먹은 거 아니야? 근데 세상에 감전이 왜 안 됐어? 얘가 탁 하고서 다다다닥 꺼지니까 깜짝 놀라서 뺀 거야. 막 이렇게 탁 집어넣은 거야. 우리 딸은 버리는 것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버린 거야. 우리 딸 이렇게 돈 들고 가다가 이렇게 잘 버리거든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세상에. 그래서 전기가 나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이 스포이트 깜짝 놀래가지고 몇 번을 물어보다 아니 그게 뭐야? 난 몰라. 나 화장실에서 응가하고 나왔는데 막 이런 식으로 거짓말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뭐 갖고 싶은 사람 있으면 드릴게요. 또 집에 가가지고 과학 선생님 해보고 자기도 해본다고 이렇게 해보시면 안 돼요. 자, 뭐라고요? 뭐가 궁금해? 그 전기 나가는 거지. 자, 이렇게 됩니다. 난 너네 제일 무서운 게 그거 학원에서 할까봐 너무 무서워요. 학원에서 할까봐. 다른 학원에 꽂을 게 없죠. 우리 딸 아직 어려요. 그러면 부탁하면 안 돼요? 한 번만 더. 하라고요? 또라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제 우리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 무슨 혼합물의 분리로 들어갈 겁니까? 고체 누구의 분리로 들어가요? 혼합물의 누구로 들어가요? 분리로 들어갑니다. 자, 고체 혼합물은 어떻게 분리하냐? 옛날 사람들이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별을 수학하다 보면 쭉정이가 있고 속이 꽉 찬 벽시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쭉정이는 무거워요, 가벼워요? 가벼워요. 그 다음에 누구는요? 좋은 벽시는 뭐예요? 무거워요. 근데 얘를 이렇게 분리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이때 우리가 어떤 방법이 있어요? 자, 소금물을 활용합니다. 여기다가 무슨 물을 받아? 소금물을 받아. 여기다가 누굴 집어넣어? 벽시들을 죄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좋은 벽시는 어디에 가라앉아? 무거워서 바닥에 가라앉아. 그런데 속이 비어있는 누구요? 쭉정이 벽시는 떠오르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건져내고 씻어서 말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밀도를 비교할 때 누구요? 쭉정이가 제일 무거워 가벼워? 가볍고 그 다음에 무슨 물이야? 소금물이고 그 다음에 무엇하죠? 좋은 벽시가 제일 무거운 거 맞아요? 틀려요? 좋은 벽시가 제일 무엇하죠? 무겁죠. 됐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엄마가 달걀을 사와서 삶아서 여러분들 줬을 때 달걀을 닦았더니 요런 달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달걀을 닦았더니 여기서 물이 쭉 나오면서 여기 공기가 차있던 그런 달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거 니네 집 오래된 거예요. 자, 그거 엄마가 너무 오래돼서 빨리 먹어치려고 너 삶아준 거. 자, 사실요 이 달걀 껍데기가 되게 딱딱한데요 달걀이 오래됐는지 안 오래됐는지 사실 솔직히 말하면 달걀의 유통기한이 제대로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 어렸을 때는 시장에서 그냥 막 계속 그냥 가만히 여기다 놓고 계속 팔아. 근데 사람들은 그게 이제 새로 온 거라고 생각하지 오래된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 어렸을 때 엄마가 달걀을 삶아주잖아. 30개면 30개가 다 이런 식이었어. 다 오래된 거 맞아 틀려 얘들아? 맞지? 근데 내가 요즘 마트에서 달걀을 사오면 이런 애들을 흔히 보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유통에 대한 법정 규정이 생긴 거야 안 생긴 거야 얘들아? 생긴 거지. 근데 이제 집에서 보관하는 기간이 길었을 때 또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자, 수분이 날아가요. 수분이 날아가고 계속 누가 차요? 공기가 찹니다. 그래서 가벼워지죠 달걀이. 그래서 요거 가지고 실험할 때는 누구의 농도가 높아야 돼요? 물. 소금물의 농도가 높아야 돼요. 누구의 농도가 높아야 돼요? 소금물의 농도가 다소 높아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달걀은 무엇해요? 바닥에 가라앉아요. 공기가 차 있는 달걀 이렇게 위로 뜨지는 않고요. 살짝 이렇게 해서 무엇합니까? 뜨게 돼요. 공기가 찬 애들은. 그래서 무엇해요? 자, 오래된 달걀. 오달은 제일 가벼워. 그 다음에 누구야? 소금물이야. 그 다음에 제일 무거운 게 누구야? 신선한 달걀. 신달이 제일 무엇하다? 무겁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둘 다 가라앉아서 잘 구별이 안 된다. 소금물의 농도를 높이면 이제 무엇합니까? 둘 중에 하나가 떠오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스타이로폼과 모래 분리. 아유 너무 쉽지. 얘들아 니네도 알다시피 무엇합니까? 그냥 물에다가 누구요? 스타이로폼이 섞인 이제 모래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스타이로폼이 떠올라 안 떠올라? 떠올라. 그치? 그 다음에 모래는 가라앉아 안 가라앉아? 가라앉죠. 그래서 스타이로폼이 완전 가볍죠. 자, 그러면 고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누구요? 고체 혼합물에 무슨 밀도에 해당하는 중간 밀도에 해당하는 누구요? 액체를 이용한다, 이용하지 않는다? 액체를 무엇한다? 이용해서 둘을 분리한다. 자, 이게 어떤 건지 니네는 다 구별해. 그런데 요런 문구가 객관식에 나오잖아? 틀려오는 거야. 그래서 두 고체 혼합물을 분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적으시오. 그럼 뭐야 얘들아? 두 고체 혼합물의 무슨 밀도에 해당하는? 중간 밀도에 해당하는 누구요? 액체를 무엇한다? 이용한다 라고 표기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밀도를 무엇해서 활용해서 우리가 누구를 분리하는 방법, 혼합물을 무엇하는 방법, 분리해서 활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우리에 누가 있냐면 첫 번째 누가 있어요 얘들아? 사금채취가 있어요. 무슨 채취? 사금채취. 우리 이거 아프리카 같은 데서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무엇합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금이 있다. 그러면 키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흔들면 자, 물에 의해서 모래는 가벼운 모래는 쓸려 나가고요. 무거운 금은 무엇합니까? 바닥에 가라앉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누가요? 사금이 누구보다 무겁다? 모래보다 무엇하다? 무겁다. 그 다음에 혈액의 분리야. 누구의 분리 얘들아? 혈액의 분리. 자, 혈액의 분리를 왜 하냐면 사람들 중에
유독 면역력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혈액을 원심분리기에 돌린 다음에 가만히 시험관에 넣어놓으면 아래쪽에 누가 가라앉아요, 얘들아? 적혈구, 백혈구에 누구? 혈구가 가라앉아. 위쪽에 누가 떠올라요? 혈액의 액체 성분 누가 떠오릅니까? 혈장이 떠올라요. 그래서 저 혈장의 면역력이 되게 좋은 사람들, 몸이 안 좋은 사람들 몸에 요걸 빼서 갖다 집어넣으면 좋아집니다. 요걸 혈장 치료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 고등학교 때 우리 학년만 998명이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결국 이제 나라적으로 혈액이 모자랐던 거야, 국가적으로. 그래서 여고생들한테까지 혈액을 빼가는 일이 벌어졌었어. 그런데 우리 학교에 내가 딱 봐도 쟤는 정말 건장해 보이는 거야. 근데 전교생 중에 딱 한 명만 뭐 했어? 이거를 했어. 선생님이요? 아니, 선생님 나약했어. 그때는 좀 아니야? 네, 울트라 초특급 슈퍼투탱이는 맞는데요. 혈장까지 건강하진 않은 선생님 생각에는 여기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방이 굉장히 많이 껴 있었을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선생님이 그 초코파이를 30분 만에 12개씩 먹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모르겠지만 그 선생님 오빠가 처음에 선생님 남편 인사했을 때 얘기를 했었어요. 자네 아나 우리 유정이 고등학교 때 몇 킬로였었는지 막 이러는 거야. 근데 그만해 그랬어. 그랬더니 선생님 오빠가 우리 유정이 초코파이 한 박스씩 먹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선생님 남편이 뭐 한 달 동안 한 박스 먹죠. 무슨 소린가 한 번에 한 박스씩 먹어. 막 이러면서 얘기해줬어. 한 번에요? 그럼 우유 1000ml 갖다 놓고 초코파이 한 박스 먹는 거 우리 유정이 30분 만에 다 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준 거야. 맞아. 그래서 그때 근데 초코파이 한 개당 몇 칼로리? 뭐 그것까지 계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행복하면 그만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주변에 좀 멀리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아, 난 쟤랑은 놀지 말아야 돼. 어떤 애들이야? 나 이거 달아서 못 먹겠어. 선생님 이해가 안 갔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어. 왜 달아서 못 먹어? 달면 맛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맨날 뭐라 그래? 친구가 먹다가 배불러. 나 이런 애들 너무 싫어. 그래서 배불러서 못 먹겠다? 내가 맨날 그 친구한테 얘기해서 배부른 게 뭐야? 나도 한번 느껴보고 싶어. 평생 먹면서 배가 부른 적이 없어. 계속 먹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은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기름이 많이 껴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는 날씬한데 애가 건강해 보였었거든. 근데 이제 혈장을 그래서 걔는 뭘 더 받았어요. 뭐 상품권이라 이런 걸 더 받더라고요. 우린 정말 초코바이밖에 안 줬거든요. 뭐 상품권 같은 걸 더 줬었던 것 같아요. 왜요? 네, 진짜 하루에 10,000칼로리 먹으면 어떻게 돼요? 1kg의 지방이 늘어나는데 권장량의 7,700kcal를 더 먹게 되면 그때부터 1kg가 늘어난대. 1kg 그래서 쌤이 아니요. 선생님은 100칼로리만 더 먹어도 1kg가 늘어나. 지금 살이 굉장히 잘 찌는 사람이야. 진짜. 그래서 선생님은 니네가 몰라서 그렇지 선생님은 좀만 먹어도 살이 이렇게 찝니다. 굉장히 힘들어. 적게 먹으려고. 내가 니네 이 멘토스 나눠주지. 야 옛날에 나 이거 1시간도 다 먹었어. 지금 거의 시간 걸리지도 않아. 우리 엄마 무섭다래 이런 거 사다 놓기가. 괜찮아요. 선생님네 집은 아이스크림을 2개더 이런 걸 사 먹은 적이 없어요. 업소용 아이스크림 삽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놔요. 그리고 냉장고가 반이 갈라져 있어요.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놨어. 한쪽은 송준호 칸, 한쪽은 송유정 칸. 서로가 서로 걸 넘보면 안 돼. 그래서 업소용 아이스크림을 오빠 거 한 통, 내 거 한 통 사다 놓는 거야. 집에 손님이 와. 사촌 언니가 왔어. 야 냉장고 열었는데 아이스크림 되게 맛있는 거 있네. 맛있지 먹어. 어떤 거 먹어야 돼? 그럼 선생님 항상 얘기하죠. 송준호 거 먹어야지. 무슨 소리야? 내 거 손댈 생각이었어? 오빠가 학교 갔다 와서 양을 칠 거야. 누구야? 그러고 난 아니야. 언니가 왔었어. 네가 시켰지. 너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 내 거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옛날 소원이 요플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요플레에 꽂혔던 적이 있었어요. 요플레를 하루에 100개 먹는 게 선생님 소원이에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거야. 선생님은 이 동네에 홈플러스가 생겼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GT30개 타먹으시고 아우 선생님 말도 하지 마세요. 선생님 그런 거는 예전에 선생님네 엄마가 마일로라고 알아요? 코코아를 사다 놨다가 잠시 후 그게 없어져. 엄마 맛도 못 봤어. 정말 엄마가 점심에 사다 놨고 저녁에 그게 없어져. 몇 개짜리인데요? 코코아 그 통?
통 자체가요? 네. 그거 숟가락으로 그 분유만한 그거요. 분유만한 건 아닌데 이렇게 되니까 그게 몇 그램짜리죠? 500g짜리인가? 그걸 숟가락으로 퍼드셨다고. 숟가락에만 퍼먹습니까? 선생님 다양한 방법으로 먹죠. 우유를 그리고 이제 많이 어머니께 넣어요. 아주 큰 충격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절대 못 선생님 정말 사이다에 꽂혀서 미쳤던 적이 있어요. 사이다에 네, 사이다에 우리 꽂혀서. 많이 꽂히세요. 근데 그 이제 돈으로 그 150만 원 복권. 밥에 사이다를 말아 먹어가지고 와. 선생님 엄마는 충격을. 밥에 사이다는 괴식이다. 그래서 선생님 사실 먹는 걸로는 사실 어디도 뒤지지 않는. 지난번에 선생님이 식탐을 고민하다가 정신병원을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어요. 너무 미친 여자 같은 거야 내가.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호떡을 먹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나한테 호떡을 지금 줘야 될 것처럼 이렇게 진짜 내 눈을 찌르고 싶은 거야. 그 정도로 식탐이 많아가지고 사실 이런 거는 한 시간이 다 먹었죠 선생님 지금 니네 주려고 많이 참는 거예요 정말. 레시피로 깨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야. 통이 3개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찌양이랑 대결해보고 싶어. 단 찌양은 먹어도 안 찌지만 난 그 정도 먹고 나는 그 정도 먹고 그날 10kg 찌울 자신이 있어. 난 바로 늘어나. 자, 그래서 이렇게 돼요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뭐 있었죠? 바다에 유출된 누구요 얘들아? 기름 누구요 얘들아? 제거하는 거. 요것도 밀토차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오일 펜스를 설치해가지고 흡착부를 갖다가 제거를 하게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고 가로 채우기 좀 하고 있읍시다.